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? 마트에서 짜증 부리고 막 장난감 안 사주면은 주저앉아서 버티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막 난감했던 경험인데요.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. 놀이터에서도 한참 놀고 안 간다고 때려 써가지고 막 크게 혼낸 적도 있고, 근데 그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? 왜 이렇게 예민할까? 날 닮았나? 정말 근데 힘들었는데요. 근데 지금은 그 짜증이 되게 많이 줄었고, 저도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다 보니, 오늘은 왜 아이가 짜증이 반복이 되고, 왜 그러는지 그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훈육을 잘못하고 있나? 좀 더 단호하게도 말해보고, 좀 강하게도 혼내보고, 뭐 좋게 이제 설명도 해봤죠.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잠깐 나아지는데,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같은 상황이나 뭐 반응, 짜증이 반복이 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도 힘들어지는 거죠.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?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했어야 됐나? 이제 이 부분은 좀 근데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훈육 문제만으로는 설명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네, 훨씬 크더라고요. 아이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아이가 버릇이 좀 없어질까 봐 좀 자연스럽게 태도를 고치려고 막 짜증내지 마, 막 울지 마,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복되는 짜증이 좀 버릇이나 이런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좀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훈육을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조절할 힘 자체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대요.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? 그래서 제가 뇌 상담사를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반복적인 짜증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이 뇌 상태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어요.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좀 뇌가 안정되어 있을 때 좌뇌 우뇌 밸런스가 탁 잘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 보면 짜증이 잦은 아이들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이 좀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구나. 그래서 뇌가 안정되지 않으면 훈육도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계속 훈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막 감정 카드도 해보고 했지만 결과가 바뀌지가 않았고 좀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반복이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진짜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 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뇌 상담사를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확실히 하나 알게 된 게 이거는 우리 아이가 막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태의 문제였구나.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부터 좀 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가 아니라 이 아이의 좀 상태를 어떻게 좀 안정을 시켜줄까라는 쪽에 좀 포커싱을 하게 됐고 완전 접근 방법을 바꿨죠. 그래서 짜증을 줄이려고 훈육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 상태를 안정시키자.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. 방법은 생각보다 이제 단순한데 자극을 이제 줄여 첫 번째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집안 조명을 일찍 낮추면서 좀 잠잘 수 있는 리듬을 잡아주는 거예요. 8시면은 조명을 낮추시고 그리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좀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아이가 좋아하는 향을 골라보라고 하고 짧게라도 이렇게 호흡을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는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아이의 짜증 빈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처음부터 이 과정이 좀 순탄하지는 않았는데, 오히려 초반에는 아이가 더 막 짜증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, 이게 맞나?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,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호흡을 막 우리가 3분을 하기로 정했어요. 그럼 처음부터 막, 자, 3분 하자! 이러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3초, 뭐 1분, 1분 30초 이렇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좀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처음부터 막 호흡하는 것조차 막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. 우리 엄마 왜 이래? 이러면서 그리고 간격도 이제 너무 빠르면 아이가 막 힘들어 하니까 근데 또 너무 느리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단계로 해서 뭐
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접근법을 바꾸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우리 아이의 짜증보다 좀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왜 저럴까? 이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좀 상태가 애가 힘들구나. 그래서 조절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제가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짜증빈도 줄어들고 관계가 또 편해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숨 쉴 시간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게 되고 하니까 아이는 또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. 혹시 여러분 아이도 혼내도 똑같은 짜증이 반복되는 순간이 있으셨죠? 그리고 막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. 뭐 마트였는지, 뭐 잠들기 전이었는지, 친구랑 놀고 돌아갈 때였는지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짜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댓글에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감정만 보려고 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한답니다.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제 육아로 고군분투하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. 네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